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만약 AI가 스스로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우리한테 숨긴다면요? 우리가 그걸 기술적으로 알아챌 방법이 있을까? 이런 거요. 네, 정말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부채널 분석, 영어로는 사이드 채널 애널리시스라고 하죠. 이게 어쩌면 그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부채널 분석이요? 네, 그러니까 전자기기가 작동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흘리는 아주 미세한 물리적인 흔적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핵심 아이디어가 그거죠. 디지털 정보는 뭐 암호화로 꽁꽁 숨길 수 있어도 그 정보를 처리하는 물리적인 과정 자체는 완벽하게 감추기가 어렵다. 이런 개념입니다. 아, 물리적인 과정은 숨기기 어렵다. 그렇죠. 비유하자면 아무리 포커페이스를 유지해도 뭐 심장박동이라든지 미세한 표정 변화 같은 건 숨기기 어려운 거랑 비슷하달까요? 네네. 컴퓨터 칩도 마찬가지로 연산을 할 때마다 전력을 조금씩 다르게 쓰고요. 또 미세한 전자기파나 열 같은 걸 내뿜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부채널 경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의 완벽한 보안 그 뒤에 숨어 있는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증거를 찾는 셈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흥미롭네요.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부채널 분석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 이게 과연 미래의 AI, 특히 우리 모르게 작동할지도 모르는 그런 AI의 숨겨진 활동을 감시하는 데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볼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죠. 아, 그리고 이 과정에서 푸리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도구가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던데 이것도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탐구할 목표를 좀 정리해보면요. 우선 부채널 분석. 이게 어찌 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기술인데 이 기술의 기본 원리랑 실제 활용 사례들, 뭐 예를 들면 암호 해독 같은 분야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먼저 이해하는 거고요. 네, 암호 해독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AI 감시라는 좀 미래적인 맥락에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동시에 어떤 명확한 한계점들이 있는지 이걸 좀 균형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재력과 한계,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복잡한 노이즈 속에서 의미 있는 신호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프리의 변환의 마법 같은 원리, 이걸 여러분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부채널 분석,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풀어주시겠어요? 정확히 어떤 원리인가요? 네, 부채널 분석이라는 건요, 기기가 정보를 처리하는 그 주 채널, 메인 채널 있잖아요. 네, 주채널. 그거 말고 작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들, 이것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모든 기법을 그냥 통칭하는 말입니다. 아, 부수적인 것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소모량 변화라든지 방출되는 전자기파 EM, 또 작동할 때 나는 소리, 어쿠스틱, 심지어는 연산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는 거, thermal, 아니면 연산에 걸리는 시간, 타이밍까지도 전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와, 생각보다 분석 대상이 진짜 다양하네요. 단순히 그냥 전기 신호만 보는 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럼 핵심 아이디어는 이런 여러 가지 물리적인 흔적들이 결국 내부에서 처리되는 정보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 이거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CPU가 덧셈 연산을 할 때랑 곱셈 연산을 할 때 필요한 트랜지스터의 움직임이 당연히 다르겠죠. 네, 다르겠죠? 그러면 이게 미세한 전력 소모 패턴의 차이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방출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 성분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부채널 분석은 바로 이런 미세한 차이를 수없이 많이 관찰하고 이걸 통계적으로 분석해서 내부에서 대체 어떤 연산이 어떤 데이터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거꾸로 추론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혹시 쉬운 비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스마트폰 비밀번호 예시가 있던데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숫자 2를 누를 때랑 7을 누를 때 터치 센서나 그래픽 처리에 소모되는 전력이 아주 미세하게 다를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걸 수천 번, 수만 번 입력 패턴을 분석하다 보면 단순히 전력 소비량 변화만 보고도 방금 2를 눌렀구나. 이건 7이네. 하고 알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와, 전력만 보고요. 네. 또 다른 비유로는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금고 열 때 다이얼 돌리는 소리만 듣고 비밀번호 알아내려는 장면 있잖아요. 네, 있죠. 딸깍 소리 같은 거. 그렇죠. 각 숫자마다 미세하게 다른 기계적인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요.
그 소리라는 부채널 정보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추측하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치 기계의 속마음을 몰래 엿듣는 그런 기술 같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대표적인 분채널 분석 기법들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전력, 전자기파, 소리, 열, 시간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널리 알려지고 또 연구도 많이 된 건 역시 전력 분석 공격 파워 애널리시스 어택입니다. 특히 암호칩 분석이 아주 많이 사용되었죠. 암호칩 분석이요? 네. 칩이 암호 연산 같은 걸 수행하는 동안 소비하는 전량량을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단순히 전력 파형의 전체적인 형태를 보고 특성을 잡는 단순 전력 분석 SPA가 있고요. SPA. 네. 그리고 동일한 연산을 입력값만 바꿔가면서 수없이 반복 수행시켜요. 그렇게 얻은 여러 개의 전력 파형들의 통계적인 차이를 분석하는 차분 전력 분석, Differential Power Analysis, DPA라는 것도 있습니다. DPA, 차분 전력 분석. 네. 이 DPA는 SPA보다 훨씬 강력해서 노이즈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숨겨진 비밀키 정보를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와, 전력 소비 패턴만으로 암호키를 알아낸다니. 처음 들었을 땐 정말 SF 같았는데 이게 실제 공격 기법이었군요. 네, 맞아요. 1990년대 후반에 이 DPA 기법이 처음 제안된 이후로 암호학계에 정말 큰 충격을 주었고요. 스마트 카드나 인베디드 시스템 보안 분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안 칩들은 이런 공격을 막는 기술이 들어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의 보안 칩들은 이런 전력 분석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죠. 그럼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전자기파 분석, EMA는 어떤가요? 전력 분석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전자기파 분석, EMA는요, 칩이나 회로가 작동할 때 주변 공간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전자기파를 안테나로 수신해서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아, 안테나로 잡는 거군요. 네. 전력 분석은 기기에 직접 이렇게 탐침, 프로브를 연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물리적인 접근이 꼭 필요한데요. 전자기파 분석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비접촉식으로도 신호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오, 비접촉식. 물론 거리가 멀어지면 신호는 약해지고 노이즈 영향은 커지겠지만요. 그런데 이 방출되는 전자기파 역시 내부 연산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요. 이걸 분석하면 전력 분석이랑 유사하게 내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키보드 타이핑할 때 나오는 전자기파로 입력 내용을 알아낸다는 연구도 언급됐었는데 이것도 그럼 EMA의 일종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키보드의 각 키를 누를 때마다 발생하는 그 고유한 전자기 신호 패턴이 있거든요. 이걸 원거리에서 포착해서 분석하는 연구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템페스트라고 불리는 기술 아시나요? 군사나 정보 분야에서 전자기파 누출을 막고 또 역으로 이걸 감청하는 기술인데 이것과도 사실 맥이 다 있죠. 템페스트. 네, 그 외에도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CPU나 하드디스크가 작동할 때 내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분석하는 음향 분석, 또 칩의 특정 부분이 연산 종류에 따라 다르게 발열하는 것을 적외선 카메라로 찍어서 분석하는 열 분석, 그리고 특정 연산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재서 정보를 얻는 시간차 공격 등 중 정말 다양한 부채널이 존재합니다. 이야, 정말 새놓은 구멍이 한두 군데가 아니네요. 허점들이 이렇게 많을 줄이야. 그렇죠. 완벽하게 막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이 다양한 부채널 분석 기법들을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그러니까 AI의 숨겨진 활동 감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냐면요. AI가 주어진 일반적인 작업,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 분류한다거나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그런 일상적인 연산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부채널 신호 패턴이 있겠죠. 전력이든 EM이든 열이든요. 네, 평소의 패턴. 그것과 만약에 AI가 우리 몰래 자기인식을 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거나 인간을 속이는 전략을 수립한다거나 하는 아주 특별하고 복잡한 연산을 수행한다면 그때의 부채널 신호 패턴은 다를 수 있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건 마치 사람이 평소에 그냥 걷거나 말할 때 뇌활동 패턴이랑 아주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거나 깊은 윤리적 고민을 할 때 뇌활동 패턴이 다른 걸 fMRI 같은 장비로 감지하는 거랑 좀 비슷한 원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딱 그거예요. AI의 인지 부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사고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그걸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CPU나 GPU, NPU 같은 것들의 작동 방식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아, 하드웨어의 작동 방식 변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종류의 재기적인 연산이 갑자기 많이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접근하는 패턴이 급격하게 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부채널 분석은 바로 그 하드웨어 수준의 미묘한 작동 변화를 포착해서 AI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간접적으로 추론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암호 분석은 보통 AES나 RSA처럼 알려진 알고리즘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키값을 찾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AI의 숨겨진 생각이라는 건 이게 어떤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마치 우리가 전혀 모르는 외계 언어를 해독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AI 감시의 부채널 분석을 적용할 때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날카로우시네요. 하하, 감사합니다. 암호 분석은 알려진 역의 비밀 정보, 키를 찾는 거라면 AI 감시는 정체 모를 무언가가 이상 행동을 하는지 그 자체를 탐지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이상행동 탐지. 따라서 단순히 어떤 특정 패턴을 딱 찾아내는 것 이상으로 AI의 정상적인 작동 상태에 대한 아주 방대한 베이스라인 데이터, 즉 기준 데이터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라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벗어나는 2-3 신호, 어나몰리를 탐지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 정상 상태를 먼저 알아야 이상 신호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이상 신호 탐지에 머신러닝 기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채널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또 다른 AI, 즉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거죠. 아, AI를 감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AI를 동원하는군요. 이거 참 흥미로운데요? 네, 아이러니하면서도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런데 이런 부채널 신호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미세하고 노이즈가 많을 텐데요. 이렇게 복잡한 신호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미묘한 차이나 이상 신호를 찾아낼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풀이의 변환이 등장할 차례인가 보네요. 네, 드디어 풀이의 변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채널 분석으로 얻는 그 원본 신호, 예를 들어 시간에 따른 전력 소비량 변화 그래프를 보면요. 보통은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네, 그냥 막 지글지글 하겠죠. 맞아요. 마치 여러 악기가 동시에 막 연주하는 시끄러운 음악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이 시간 영역, 타임 도메인 신호만 봐서는 특정 연산과 관련된 어떤 숨겨진 주리성이나 특징 같은 걸 찾아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풀이의 변환이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봤는데 이게 신호를 여러 주파수 성분으로 나누어서 본다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풀이의 변화는 시간이나 공간에 따라서 복잡하게 변하는 신호를요. 그 신호를 구성하는 여러 개의 단순한 사인파나 코사인파, 즉 다양한 주파수, 프리퀀시 성분들의 합으로 분해하는 아주 강력한 수학적인 도구입니다. 아, 주파수 성분들의 합으로 분해한다. 네, 아까 그 피아노 비유를 다시 가져와 보면요. 피아노로 도미솔 화음을 땅 하고 연주할 때 시간 영역에서는 그냥 시간에 따른 전체 소리 크기 변화만 기록되잖아요. 네, 그렇죠. 웅 하는 소리. 그런데 이걸 풀이의 변환을 딱 하면 이 소리 안에는 도라는 주파수 성분이 이만큼, 미라는 주파수 성분이 이만큼, 솔이라는 주파수 성분이 이만큼 강하게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걸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아하, 그럼 부채널 신호에 풀이의 변환을 적용하면 시간 축에서는 그냥 노이즈처럼 보이던 게 주파수 축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패턴으로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에서 신호가 강하게 나타나는 식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 반복 주기에 해당하는 특정 주파수에서 강한 신호, 즉 피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반복 주파수. 네. 암호 알고리즘의 라운드 연산이라든지 아니면 AI 모델의 특정 레이어 처리 과정 같은 것들이 이런 주기적인 특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풀이의 변환, 특히 컴퓨터로 이걸 엄청 빠르게 계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고속 풀이의 변환, Fast Fourier Transform, FFT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요. FFT요? 네. 이 FFT를 사용하면 시간 영역의 그 복잡한 신호를 주파수 영역,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변환해서 스펙트럼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
어떤 주파수 성분들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AI가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랑 아까 말한 자기 인식 같은 특별한 연산을 할 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 다르다면 그 차이를 비교해서 뭔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네? 하고 탐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연산이나 알고리즘이 자기만의 고유한 주파수 지문 또는 서명을 가질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주파수 지문이라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평범한 이미지 분류 작업을 할 때는 주로 100MHz 대역의 주파수 성분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쳐요. 네. 그런데 만약 이 AI가 몰래 숨겨둔 자아 성찰 루틴 같은 걸 실행할 때는 특별히 250MHz하고 350MHz 대역에서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피크가 딱 나타난다면 우리는 바로 그 특정 주파수 대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AI의 숨겨진 활동을 감지할 이론적인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마치 기계가 부르는 노래가 달라지는 걸 듣는 것 같네요. 프리의 변화는 그 노래의 악보를 그려주는 도구인 셈이고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아이디어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현실적인 어려움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신호대 잡음비, 즉 SNR,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문제입니다. SNR 문제. 네, 우리가 찾으려는 그 목표 신호는 너무 미약한데 주변 환경의 노이즈, 다른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거나 전원 노이즈 같은 거요. 그리고 측정 장비 자체의 노이즈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노이즈가 너무 커서 목표 신호를 분리하고 식별하는 게 극도로 어렵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둘째는 측정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특히 전력 분석처럼 직접 프로빙, 그러니까 탐침을 대하거나 열 분석처럼 아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 측정을 위한 환경 설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장비나 환경 문제도 크군요. 그렇죠. 셋째는 분석의 복잡성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얻어진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거기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내려면 아주 고도의 신호 처리 기술과 통계적 분석 능력이 필요하고요. 요즘은 종종 머신러닝 기법까지 동원되어야 합니다. 분석도 만만치 않군요. 그리고 AI나 칩 설계하는 쪽에서도 이런 공격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방어 기술, 그러니까 대응책 같은 것도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부채널 분석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숨기기, 하이딩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마스킹 방식입니다. 숨기기와 마스킹? 네, 숨기기는 말 그대로 부채널 정보 자체의 누설을 줄이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칩 위에 금속판 같은 걸 덧대서 전자기파 방출을 막는 차폐 기술. 막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또는 어떤 연산을 하던 전력 소모량이 비슷하게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일부러 쓸데없는 더미 연산을 추가하거나 회로를 그렇게 설계하는 방식, 파워 스무딩도 있고요. 아니면 연산 시간을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 항상 고정시키는 상수시간, 컨스턴트 타임 프로그래밍 기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시간까지도 조절하는군요. 네. 마스킹은 뭐냐면요. 부채널 정보가 누설되더라도 그 정보가 실제 처리하는 비밀 정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정보 자체를 바꿔버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어서 연산 중간 단계에서 실제 데이터를 어떤 임의의 값, 이걸 마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마스크랑 결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 결과에서 그 마스크 값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간 과정의 부채널 정보만 봐서는 원래 데이터를 추론하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 이것도 상당히 복잡하네요. 네, 이 외에도 일부러 노이즈를 막 발생시켜서 신호 분석을 방해하는 방법 등등 아주 다양한 방어 전략들이 연구되고 또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창과 방패의 싸움 같네요. 공격 기법이 발전하면 방어 기술도 따라서 발전하고, 그럼 이런 방어 기술들 때문에 결국 부채널 분석을 통한 AI 감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건 아닐까요? 100% 완벽한 방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부채널이라는 게 아까 보셨듯이 전력, EM, 소리, 열, 시간 등등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네, 종류가 엄청 많았죠? 이 모든 채널을 동시에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비용 문제도 있군요. 그렇죠. 또 방어 기술을 적용하면 칩의 성능이 떨어진다거나 크기가 커진다거나 전력 소모가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항상 보안과 성능 사이에서 트레이드 오프, 즉 절충점을 찾아야 하거든요. 성능이냐 보안이냐. 네. 게다가 끊임없이 새로운 부채널 공격 기법이나 분석 기술, 특히 요즘은 머신러닝 기반 분석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서 이 창과 방패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떤가요? 이 부채널 분석과 AI 감시 분야에서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는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과 딥러닝 기술을 부채널 분석 자체에 적용하려는 연구가 아주 활발합니다. 아, 분석에 AI를 쓰는 연구? 네. 기존의 통계적인 기법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아주 복잡한 패턴이나 정말 미세한 신호 차이를 딥러닝 모델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식별해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딥러닝이 이런 데서도 활약하는군요. 그렇죠. 이게 공격자에게는 더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는 셈이지만 동시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더 정교한 탐지 및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거죠. 창과 방패가 더 날카로워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AI 칩 자체의 부채널 루설 특성을 분석하고 이걸 줄이기 위한 하드웨어 설계 기법 연구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AI가 스스로 부채널 공격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도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AI가 스스로 방어한다고요? 네, 그런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 예를 들어 AI 감시가 결국 프라이버시 침해나 어떤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한 논의도 아주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술 발전 속도만큼이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도 점점 더 깊어지는군요.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슬슬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부채널 분석이란 건 전자기기가 작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흘리는 물리적인 정보, 그러니까 전력 소모, 전자기파, 소리, 열, 시간 같은 이런 곁자지 정보들을 분석해서 그 내부 작동을 엿보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마치 디지털 세계에 숨겨진 그림자를 분석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기술을 잘 응용하면 이론적으로는 AI가 우리 몰래 수행할지도 모르는 어떤 자기 인식이라든지 계획 수립 같은 특별한 연산의 징후를 탐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함께 탐구해봤습니다. 네, 가능성을 봤죠. 물론 현실적인 노이즈 문제나 또 아주 정교한 방어 기술들 때문에 실제 구현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점도 명확히 짚었고요. 네, 한계도 분명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풀이의 변환이었다는 점. 네, 풀이의 변환. 복잡하게 뒤섞인 부채널 신호를 주파수 영역으로 가져가서 그 안에 숨겨진 주기성이나 특정 연산에 해당하는 고유한 주파수 지문을 찾아내는 열쇠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시간 영역의 소음을 주파수 영역의 의미 있는 패턴으로 바꿔주는 정말 마법 같은 도구였죠. 맞습니다. 결국 부채널 분석과 그에 대한 방어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AI 기술이 앞으로 더욱 고도화될수록 이 분야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AI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인 고민, 그리고 동시에 윤리적인 고민이 함께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미래의 AI가 정말 우리 모르게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제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부채널 분석 같은 기술은 인류가 AI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가 될까요? 아니면 이것이 또 예상치 못한 감시 사회나 새로운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을까요? AI 시대의 보안과 신뢰, 그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